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스타벅스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나무잎이 녹색이고 기온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많은 레스토랑과 소매업체에는 이미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할로윈 캔디와 호박 스파이스 라떼는 노동절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연례 데뷔를 했으며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몇 주 전에 가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레스토랑과 소매점에서는 가을 음식과 음료를 훨씬 더 일찍 출시해왔습니다. 상위 500개 레스토랑 체인과 상위 40개 편의점을 추적한 테크노믹에 따르면 기간 한정 호박 출시 횟수는 2022년 8월 86개로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1월은 여전히 추수감사절에 맞춰 기간 한정 호박 아이템을 출시하는 가장 인기 있는 달이지만 8월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을 내내 호박 음식과 음료가 인기를 끌면서 레스토랑과 소매업체의 가을도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호박을 테마로 한 계절 상품 268종을 출시했다. 2022년에는 그 수가 559개 품목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CAD&T 컨설팅 그룹의 관리 파트너인 켄 해리스는 세 가지 이유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회사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재료의 맛도 좋으며 타이밍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들이 학년도의 조기 시작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절은 계절적 지표로서의 지위를 일부 잃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가족들이 8월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니 가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계약 쇼핑 중에 할로윈 사탕을 구입하는 것은 일부 부모가 일석이조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타벅스는 20년 전 호박 스파이스 라떼가 출시되면서 호박을 주제로 한 음료와 음식이 부각된 것이 공로라고 주장합니다. 스타벅스 호박 스파이스 라떼의 창시자 중 한 명인 피터 두쿠스는 최근 언론에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시장에 호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호박 퓨레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료 탄생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커피 체인점은 또한 가을 메뉴의 초기 출시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스타벅스는 2018년부터 8월 호박 스파이스 라떼를 다시 출시했다. 올해 8월 24일 출시는 가을 메뉴의 가장 빠른 출시인 2021년과 동일합니다. 스타벅스의 초가을 메뉴에 대한 온갖 불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쟁사들은 훨씬 더 일찍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인스파이어 브랜드가 개인 소유로 운영하는 던킨은 스타벅스가 제품을 출시하기 8일 전인 8월 16일 가을 메뉴를 출시했다. 크리스피 크림은 지난 8월 7일 호박 스파이스 도넛 라인업을 출시했다. 아이옵은 지난해 출시보다 6일 늦은 8월 28일 호박 스파이스 팬케이크와 호박 스파이스 콜드폼 콜드브루 등 가을 메뉴를 출시했다. IHOP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키런 다너유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이와 같은 시기는 실제로 소비자 통찰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달러 제너럴은 할인 소매업체는 2분기 주당 순이익 2.13달러를 보고한 후 15.3% 하락하여 STRETACCOUNT 합의 추정치인 2.47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수익도 예상보다 98억 8천만 달러로 예상 99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와 전체 연도에 대한 지침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캠벨 스프는 회사가 매출 20억 7천만 달러를 보고한 후 주가는 약 1% 상승하여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의 예상 20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수익은 기대에 부합했습니다. UBS는 로이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UBS가 예상 순이익 128억 달러에 비해 2분기 이익이 288억 8천만 달러라고 보고한 후 스위스 은행의 미국 상장 주식은 거의 5% 급등했습니다.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수요일 늦게 상인들이 애머잔의 프라임으로 구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약 7% 상승했습니다. 팔란티르는 주가는 모건 스탠리에 의해 동일 가중치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된 후 시판 전 거래에서 3.6%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사는 이제 투자자들이 회사의 생성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찾고 있으며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가는 154% 급등했다. 세일즈포스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수요일 종소리 이후 수익이 상회한 후 6.2% 상승했습니다. 2분기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2.12달러로 REFINITIV당 컨센서스 추정치 1.90달러와 비교되었습니다. 수익은 86억 달러로 예상 85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골드먼색스는 이후 목표 주가를 주당 15달러에서 340달러로 인상하여 58%의 상승 여력을 제시했습니다. 캐노피 그로스, 크로노스 그룹, 틸레이 브랜드는 대마초 주식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마리화나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도록 권고한 이후 상승했습니다. 재분류는 잠재적으로 마리화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CRONOS는 2.6% 상승했고 TILRAY는 2.3% 상승했으며 캐너피 그로스는 약 1% 상승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하기 위해 주식을 업그레이드한 후 네트워크 장비 주식은 276%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아리스타가 초기 인공지능 플레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옥타는 주식은 수요일 종소리 이후 수익과 수익이 상회한 후 시판 전 거래에서 10.6% 상승했습니다.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은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의 예상 22센트와 비교하여 31센트였습니다. 수익은 예상 5억 500만 달러에 비해 5억 600만 달러였습니다. OKTA는 또한 올해 전체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웨스트는 지역 항공사는 레이먼드 제임즈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후 3.7%를 추가하여 시장 성과를 능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회사는 조종사 감소 추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회사는 파트너가 더 높은 비용을 흡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웨스트는 이미 현재까지 150% 상승했습니다. 파이브 빌로우의 3분기 지침이 기대치를 밑돌자 할인 소매업체의 주가는 거의 5% 하락했습니다. 회사는 매출 7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17에서 25센트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REFINITIV가 조사한 분석가들은 7억 800만 달러의 매출에 주당 40센트를 예상했습니다. 회사는 수익 가이던스가 부분적으로 절도를 포함하는 소매 용어인 슈링크에 대한 준비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빌로의 2분기 실적은 추정치와 대략 일치했습니다. 추이는 애완동물 사료 소매업체는 수요일 시판 후 수익과 수익을 능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8%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STRETACCOUNT에 따르면 3분기 수익 지침인 27억 4천만 달러에서 27억 6천만 달러는 분석가가 예상한 27억 9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폴스타 오토모티브 홀딩 UK ADR입니다. 스웨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폴스타는 목요일 2023년에도 여전히 최소 60명대의 EV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마진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거듭 밝혔으며 다음 두 가지 새로운 모델이 예상대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폴스타의 2분기 실적 보고서에 일부로 나왔습니다. 해당 기간 폴스타의 순손실은 3억 410만 달러, 즉 주당 14센트였습니다. 조정 기준으로는 3억 44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1년 전 폴스타의 순손실은 2억 820만 달러, 즉 주당 12센트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조정 손실은 2억 620만 달러였습니다.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5억 8,910만 달러에서 6억 8,520만 달러로 급증했다. 폴스타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765대의 차량을 납품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총 841대의 차량을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2023년에도 여전히 60영에서 70영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마진은 4%라고 지난 5월에 제공한 지침을 반복했습니다. 폴스타의 총 마진은 2023년 상반기 1.4%, 2022년 4.9%였다. 자동차 제조사는 2022년에 491대의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폴스타는 2분기 말 기준 현금 및 등가물이 10억 6천만 달러로 3월 31일 기준 8억 8,430만 달러보다 늘어났다. 뉴스 이후 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폴스타의 주가는 올해 수요일 마감까지 거의 28% 하락했다. 타머스 INGNLATHCO는 성명에서 우리는 2분기에 기록적인 물량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POLESTAR2의 배송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POLESTAR4는 11월에 생산을 시작하고 POLESTAR3는 내년 1분기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는 확장된 모델 범위에서 더 많은 양과 가치를 창출하는 흥미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곧 출시될 대형 전기 SUV인 폴스타 3는 볼보 자동차가 개발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래는 2023년 말 이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지연으로 인해 2024년 초로 밀릴 것이라고 폴스타가 5월에 밝혔습니다. 소형 크로스오버 SUV인 폴스타 4는 다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원래 계획대로 11월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2023년 말 이전, 다른 지역에서는 2024년 초에 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하트앤크스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마리화나를 위험도가 낮은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마약단 속국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마리화나는 현재 통제물질법에 따라 스케줄 I 약물입니다. 즉, 현재 허용되는 의학적 용도가 없으며 남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의 절반의 주에서 오락용으로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화나의 연방 분류는 헤로인 및 LSD와 같은 약물과 함께 업계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 급증을 누린 뒤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자본이 고갈되면서 업계는 자유낙하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첩근이나 주 경계선을 통한 거래가 금지되어 많은 주에서 대마초가 과잉되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연방 재분류는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자 새로 합법화된 많은 주에서 현금 작물인 마리화나 시장을 잠재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캐너피 그로스를 포함한 여러 대마초 회사의 주식을 보냈습니다. DA 대변인은 DA 관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HHS가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에 따라 재분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DA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 권고안을 처음 보도한 블룸버그는 마리화나를 스케줄 III 약물로 재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전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이 중간 이하인 약물로 정의된다. 규제 약물을 규제하는 DA는 마리화나 일정을 재조정할 최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DA 대변인은 이제 해당 약물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규제가 부족하여 기분 전환 판매가 합법화된 주의 대마초 사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나 기관 자본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은행 집행법이라는 의회 법안은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여러 차례 하원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마초 투자회사인 포세이돈 가든 벤처스의 패트릭 레아 전무이사는 자신의 펀드가 재분류가 업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레이는 성명에서 확실히 대마초를 스케줄 1에서 제외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오랫동안 기한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완전한 일정 취소가 선호되고 가장 적합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합법 대마초 산업의 완전한 합법화 및 규제를 향한 현명한 결정과 진전을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곧 출시될 스마트워치용 스테인레스 스틸 셰시를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곧 출시될 애플워치 9의 생산 과정에서 이 기술을 처음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애플은 향후 몇 년 안에 더 많은 제품의 제조 공정에 이 기술을 통합할 것이라고 수요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플워치 셰시는 금속판을 올바른 모양으로 절단하여 만들어집니다. 3D 프린팅 방법론은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사용되는 재료의 양을 모두 줄여줄 것이라고 익숙한 사람들이 블룸버그에 말했습니다. 애플은 또한 내년에 티타늄으로 둘러싸인 애플워치 얼트라의 다음 버전의 3D 프린팅 공정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애플의 맥 및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대량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라인업을 보도했다. 궁극적으로 애플은 회사가 2022년에 재확인한 2017년 목표에 따라 인클로저에 사용할 재활용 알루미늄 또는 강철을 모두 조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알루미늄 사용은 이미 애플의 상대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회사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알루미늄의 59%가 재활용 원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했으며 많은 제품이 인클로저의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퀄컴입니다. 퀄컴은 앤드로이드 휴대전화 내부의 칩과 모뎀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스냅드래건, 디지털 챗이라는 하드웨어, 칩, 센서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GM과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 광고를 활용하여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칩을 더 많이 구입하고 운전자가 도시를 탐색하고 예약하고 기타 일상적인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비서와 같은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축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퀄컴의 자동차 수익은 여전히 소규모 사업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매출은 13억 2천만 달러로 회사 전체 매출의 약 3%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향후 몇 년 동안 자사 칩이 곧 출시될 자동차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9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자사칩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차량 한 대당 200에서 30달러를 벌고 있다고 지난 가을 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라이선스 비용을 통해
오지에 연결된 자동차 한 대당 $5를 벌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회사가 존재하는 한 가지의 GM의 새로운 $130짜리 전기 캐딜렉 에스컬라드 IQ SUV는 퀄컴 칩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차량의 55인치 대시보드 디스플레이는 물론 GM의 얼트러 크루즈에 따른 차선 유지 및 핸즈프리 운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브랜딩 SUV는 또한 사용자가 애플 CARPLAY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로 알려진 기능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휴대폰을 미러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운전자가 GM이 선택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여 차량 내 컴퓨터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퀄컴은 자동차 칩 사업에서 다른 칩 제조사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텔과 같은 컴퓨터 중심 칩 회사는 MOBILY를 통해 자회사와 엔비디아, 컨티넨털과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공급 업체 외에도 자동차 제품을 판매합니다. 대시보드와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품과 칩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퀄컴은 자사 칩이 대규모 언어 모델과 생성 AI의 도움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시연했습니다. 퀄컴의 시연은 저전력 스마트폰 GPU와 AI 가속기를 통해 AI 회사로 보여지려는 회사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챗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어의 클라우드 GPU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AI 붐으로 인해 경쟁사인 엔비디어의 주가는 올해 지금까지 3배로 뛰었지만 퀄컴은 같은 기간 동안 5%만 상승했습니다. 퀄컴의 자동차 부문 수석 부사장인 NAKUL DUGJL은 퀄컴의 언어 모델에 대한 단기 목표는 자동차와 함께 제공되는 밀도 높은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 훈련되고 미세 조정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스마트한 사용자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운전자를 모니터링하거나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주의가 산만해졌는지 또는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DUGJL은 우리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있는 단순한 매뉴얼에서 자동차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추가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UGJL은 퀄컴 플랫폼의 또 다른 쾌척지는 이동 중에도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